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은 결국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억울함을 열심히 호소한다고 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소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6년인 현재 경찰의 초기 심증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원래도 초기에 형성된 심증이 중요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부분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기계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조사는 내 일정에 맞춰서 천천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일단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관이 피의자, 즉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의 경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수사관이 직접 연락 오는 경우가 많고 아예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고소가 제기되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일자에 출석하셔라 보통 이렇게 지정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 수사관이 통지한 일자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수사관이 요청한 그 일자에 어떠한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날로 지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술하겠지만 빠르게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미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전화로 언제 일정이 가능하니 이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전화가 온다면 가장 좋은 답변은 이것입니다. 고소장도 열람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가려고 하니까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제가 일정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소장을 제가 열람한 뒤에 일정을 확정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고소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정한 일자에 무조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수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사관에게 이렇게 설명하신 뒤에 조사 일정을 천천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고소장 열람은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경찰서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한 것이지 누가 고소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고소장에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장하는지 고소장에 써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고소장은 반드시 확인을 하신 뒤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접수됐다. 고소장을 확인하자.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은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이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셔서 내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관이 보통 통화 직후에 어떤 문자를 보내줍니다. 지금 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곳이 어디 경찰서, 어디 수사팀인지 그리고 그 담당자의 수사관 이름이 적혀진 문자를 보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 내역을 정보공개 포털에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자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경찰서인지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전화온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진행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안에 보통 고소장 사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상담하면서 전략을 짠 뒤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수사관과 사건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 심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서에 남기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화로 그냥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혐의 인정하세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아니 이 부분은 왜 이런가요? 고소인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조사에서 진행할 부분을 아예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정식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말한 부분을 불리한 증거로 쓰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심증에는 분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관이 일종의 떠보기식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리한 대답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리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수사관은 나에게 불리한 심증, 즉 유죄 심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내가 명백한 반박 증거가 있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가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애매한 경우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아니 내가 전화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왜 지금 진술을 번복하시냐, 왜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수사관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근원적으로는 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은 결국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억울함을 열심히 호소한다고 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여러 진술을 이끌어내는 수사관은 많죠. 노련하시니까. 하지만 핵심은 수사관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사관이 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명백히 기억하시고 조사 전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 없고 방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혐의를 인정하냐 이럴 때 혐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답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수사관을 설득하거나 내 억울함을 열심히 토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불리한 얘기를 했다면 나에게 불리한 심증, 초기 심증,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불리한 초기 심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서에서 고소가 제기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